여러분, 사람을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입니다. 몸입니다. 옷차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도 않고 겉모습 하나로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렇게 판단당해온 여인입니다. 이름은 보담. 몸집이 크고 투박했습니다. 곱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처자, 어느 집에서 거두겠어. 남자도 저런 여인은 안 보려 하지. 그러나 보담은 그 말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오늘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보담에게 혼담이 들어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불편한 혼담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담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선택이 보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보담을 가장 많이 무시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안개가 늘 자욱한 작은 마을. 그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소란과 동생 보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한눈에 구분했습니다. 소란은 곱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피부가 희었고 손이 가늘었습니다. 걸을 때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란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처자, 어느 집 며느리가 되겠는지 벌써 보이는구나. 보담은 달랐습니다. 몸집이 컸습니다. 투박했습니다. 손이 굵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인지 얼굴도 곱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담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쩌다 저리 됐는지. 친자매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까? 저러면 시집이나 가겠어. 보담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자매가 아니었습니다. 보담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들였습니다. 그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이 소란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온화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소란에게는 좋은 음식과 부드러운 옷을 챙겼습니다. 보담에게는 집안의 굳은 일이 전부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 마당에 장작을 패는 것, 논에 나가 김을 매는 것, 빨래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보담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담은 그 일들을 다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건 괜찮아요. 몸이 튼튼하니까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보담은 정말로 튼튼했습니다. 장정 둘이 들어야 할 물동이를 혼자 들었습니다. 얼어붙은 우물을 주먹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비웃었습니다. 여자냐 장정이냐? 보담은 그냥 웃었습니다. 소란의 심술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보담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란 앞에는 고깃국이 있었습니다. 보담 앞에는 보리밥이었습니다. 소란이 고기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거 먹으면 더 살찔 테니 보리밥이나 먹어. 그리고 씹다 남은 뼈다귀를 보담 앞에 던졌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보담은 그 뼈다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집어들었습니다. 국물을 빨아먹으며 말했습니다. 고기보다 국물이 더 맛있어요. 소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주려 했는데 보담이 웃으면서 받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화가 나는 것은 보담이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담이 울어야 속이 시원한데 보담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담이 혼자 마당에서 별을 봤습니다. 소란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보담에게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 보담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에 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했습니다. 논밭도 넓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 윤석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불에 데인 것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혼담을 들은 소란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싫어요. 절대 못 가요. 얼굴이 그런 사람한테 제가 왜 가요? 새어머니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담을 받겠다고 말이 나간 뒤였습니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소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담을 보내면 되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못생긴 사람끼리 잘 어울리겠지. 새어머니의 입가가 올라갔습니다. 보담이 마당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보담을 봤습니다. 보담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소란이 실망하는 눈빛을 했습니다. 보담이 싫다고 해야 자신이 원하는 구석이 있었는데 보담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보담이 웃었습니다. 얼굴은 금방 익숙해져요. 그런데 마음은 달라요.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례 날이었습니다. 보담은 초라한 짐 하나를 들고 낯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며느리야? 저렇게 투박한 사람이 이 집에. 보담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석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은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약간 돌린 채였습니다. 흉터 쪽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보담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보담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흉터를 봤습니다. 그러나 흉터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윤석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외면당해온 사람의 눈. 가까이 오는 사람마다 결국 돌아선 것을 기억하는 눈. 보담은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윤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이 멈췄습니다. 가까이 온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이었습니다. 윤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한쪽 벽 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얼굴을 반쯤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보담이 말했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윤석이 천천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흉터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얼굴 왼쪽을 크게 덮고 있었습니다. 보담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윤석이 굳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흔적이에요. 윤석이 보담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흉터를 보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불에 데었어요? 예. 많이 아팠겠어요. 그 말이 윤석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불이 났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다가 부엌에서 불이 번졌습니다. 살아나기는 했지만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 살아나서 다행이라는 말보다 시선을 돌리는 눈을 더 오래 봐온 윤석이었습니다. 혼담이 들어왔다가 흉터를 보고 사라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보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니 다행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 흉터가. 보담이 웃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러다 하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흉터보다는 그 아래 눈이 먼저 보였어요. 윤석이 보담을 봤습니다. 눈이요. 네. 외로운 눈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시집 온 뒤 보담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엔 보담을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아들이 이 처자와 혼인을 해야 했던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보담이 허리 굽은 시어머니의 등을 매일 밀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챙겼습니다. 무거운 것은 알아서 들었습니다. 힘든 일은 누가 시키기 전에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온 것이 잘 됐구나. 그 말을 들은 윤석이 저녁에 보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쉽게 칭찬하지 않는 분이요. 보담이 웃었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처음엔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았는데. 윤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아오? 보담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래 비웃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겉으로 뭐라 해도 속으로는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말이 아니라 눈을 보면 달라요. 시어머니가 처음에 저를 못마땅하게 보셨는데 눈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괜찮겠냐는 걱정이 있는 눈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윤석이 웃었습니다. 보담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윤석이 이렇게 웃는 것을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흉터가 있어도 웃으면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보담은 그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흉터만 보고 가까이 오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어느 작물이 이 땅에 맞는지, 어떤 거래가 이익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보담이 채웠습니다. 보담은 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이 생각했습니다. 보담이 실행했습니다. 이 논에는 이 작물이 맞겠다는 윤석의 판단이 있으면 보담이 직접 일꾼들과 함께 땅을 개간했습니다. 저 거래처가 믿을만하다는 윤석의 판단이 있으면 보담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매듭지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수확이 늘었습니다.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일꾼들이 이 집을 신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 보통이 아니더라. 윤석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집안이 일어났구나. 처음에 투박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것 보면 장정 10명이 부럽지 않다. 보담은 그 말을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윤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했어. 보담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 그게 더 대단한 것이오. 보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칭찬받을 때나 비웃음 들을 때나 같아야 진짜인 거잖아요. 칭찬받을 때만 좋은 사람인 건 반쪽짜리예요. 윤석이 오래 보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보담이 웃었습니다. 알아요. 원래부터 이상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보담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이었습니다. 나가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를 잔뜩 맞은 채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보담이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습니다. 소란이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한 번도 밥 한 그릇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사람. 뼈다귀를 던졌던 사람. 못생긴 사람끼리 잘 어울리겠다며 자신을 여기로 보낸 사람. 보담은 잠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과거가 스쳤습니다. 뼈다귀를 집어들던 날. 혼자 마당에서 별을 보던 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웃으며 살아온 날들. 보담이 소란을 봤습니다. 멍든 얼굴, 마른 몸,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진 사람. 보담이 일어났습니다. 들어와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소라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턱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보담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손이었습니다. 보담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힘들 때는 더더욱. 그 말에 소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란은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보담은 아무 말 없이 그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소란은 숨이 넘어갈 듯 울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를 받아줘? 나는 너한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보담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나를 보냈잖아요. 소란의 몸이 굳었습니다. 보담이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만나고. 소란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보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언니를 받아줄 차례예요. 그 말에 소란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담의 손을 붙잡고 더 세게 울었습니다. 보담이 소란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닦아줬습니다. 밥을 지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란이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혼이 난 사내가 노름꾼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혼이 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소란에게 손을 댔습니다. 결국 소란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담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보담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녀올 때가 있어요. 소란이 불안한 눈으로 봤습니다. 혼자 가요? 금방 올게요. 보담은 소란의 남편이 어느 주막에서 노름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보담이 들어갔습니다. 소란의 남편이 패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담이 그 앞에 섰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당신 처의 동생이요. 보담이 사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손대지 마시오. 사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막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자 하나가 혼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감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담이 사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사내의 발이 바닥에서 떴습니다. 주막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패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손을 내렸습니다. 술잔을 들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보담이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면 자기도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보담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사내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이 무서웠습니다. 화가 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그 집 마당에 밥상이 펼쳐졌습니다. 보담과 윤석, 소란과 그 남편, 네 사람이 한 상에 앉았습니다. 소란이 밥을 먹다가 보담을 봤습니다. 미안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보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뼈다귀 던졌을 때, 못생긴 사람끼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로 보냈을 때, 소란의 눈이 젖었습니다. 미안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담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덕분에 튼튼해졌어요. 소란이 눈을 들었습니다. 보담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 와서 이 사람을 만났고요. 윤석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보담이 아니었으면. 소란의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담이 웃으며 밥 한 숟갈을 크게 떴습니다.
다들 먹어요. 식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봄볕이 마당에 내렸습니다. 그 상이 그 어느 날 밥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보담은 평생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몸집이 크다는 것, 투박하다는 것, 곱지 않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그것으로 보담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얼굴에 흉터 있는 남자에게 못생긴 사람끼리 잘 어울리겠다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보담의 인생을 가장 크게 만들었습니다. 보담이 윤석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담은 흉터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오래된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흔적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담이 오래 비웃음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란이 쓰러져 왔을 때 보담은 문을 열었습니다. 뼈다귀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보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언제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보담처럼.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